돈을 모으기는커녕 점점 가난해지는 사람들의 공통점 10가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은 특정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특징들을 이해하고 개선하려는 노력이 있다면 재정적인 안정을 찾고 더 나아가 부를 축적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재정적으로 어려워지는 사람들이 흔히 보이는 10가지 공통점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수입보다 지출이 많다. 재정적인 어려움에 빠지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수입보다 지출이 많기 때문입니다. 흔히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보다 적게 쓰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아무리 고액 연봉자라도 무계획적인 소비를 이어간다면 결국 마이너스 통장을 면치 못하게 됩니다. 수입이 늘어날 때마다 지출도 덩달아 늘어나는 소득 증가에 따른 소비 증가의 함정에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마치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와 같습니다. 자신의 수입과 지출 패턴을 정확히 파악하고 불필요한 지출을 과감히 줄이는 것이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는 첫걸음입니다. 2. 계획 없이 즉흥적으로 소비한다. 계획 없이 즉흥적으로 소비하는 습관 또한 재정적인 어려움을 가중시킵니다. 세일이라는 말에 현혹되어 충동 구매를 하는 것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이런 경우 그 물건이 정말 필요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단지 싸다는 이유만으로 구매하게 됩니다. 당장은 소액으로 느껴지는 작은 지출들도 모이고 쌓이면 결국 큰 돈이 됩니다. 편의점에서 매일 마시는 커피 한 잔, 배달 앱으로 시켜 먹는 야식, 불필요한 온라인 쇼핑 등이 대표적입니다. 이러한 즉흥적인 소비는 자신의 예산을 초과하게 만들고 결국 재정적인 압박으로 이어집니다. 3. 돈의 흐름을 모른다. 돈의 흐름을 모르는 것은 재정적인 불안정의 주요 원인입니다. 한 달에 얼마를 벌고 그 돈을 어디에 어떻게 쓰고 있는지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다면 절대 돈을 모을 수 없습니다. 자신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돈을 관리하는 첫걸음입니다. 가계부를 작성하거나 금융 앱을 활용하여 자신의 소비 내역을 기록하고 분석하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돈이 어디서 들어와 어디로 나가는지 알지 못하면 불필요한 지출을 통제하기 어렵고 저축 계획을 세우는 것 또한 불가능합니다. 4. 신용카드 할부를 남용한다. 신용카드 할부의 남용은 재정적인 덫이 될 수 있습니다. 할부 결제가 많아질수록 매달 고정 지출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되고 결국 돈을 모으기 더욱 어려워집니다. 신용카드는 편리하지만 미래의 수입을 미리 당겨 쓰는 것이므로 자칫하면 감당하기 힘든 빚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보다는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부득이하게 신용카드를 사용해야 할 경우에도 무조건 한 번에 결제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할부 대신 현금이나 체크카드로 결제하는 습관은 소비를 통제하고 재정적인 압박을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5. 주변 환경이 소비 중심적이다. 주변 환경 또한 개인의 소비 습관에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주위에 돈을 펑펑 쓰는 사람들이 많다면 본인도 그들의 소비 패턴에 동조하여 따라가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사회적 압력이나 비교 심리 때문일 수 있습니다. 만약 돈을 모으고 싶다면 비슷한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로의 재정 목표를 응원하고 격려하며 건전한 소비 습관을 함께 만들어 나가는 관계는 재정적인 성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6. 한 방을 노린다. 한 방에 큰 돈을 벌려는 태도는 재정적인 실패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주식, 코인, 복권 등 고위험 투자를 통해 단기간에 큰 수익을 얻으려는 심리는 결국 큰 돈을 잃을 가능성을 높입니다. 물론 투자는 필요하지만 검증되지 않은 정보에 맹목적으로 투자하거나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의 위험을 감수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꾸준하고 안정적인 자산 증식을 위해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신중하게 투자하고 재정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7. 자기 개발보다 사치에 돈을 쓴다. 외형적인 사치에 집중하고 자기 개발에는 소홀한 것 또한 재정적으로 어려워지는 사람들의 공통점입니다. 명품 의류, 고급 자동차, 불필요한 고가의 전자제품 등에 돈을 쓰는 대신 내면적인 성장에 투자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훨씬 큰 가치를 가져다 줍니다. 새로운 기술을 배우거나 전문성을 향상시키거나 건강을 관리하는 등 자신에게 투자하는 돈이야말로 장기적으로 더 큰 수익을 안겨주는 진정한 자산이 됩니다. 교육이나 자기 개발에 대한 투자는 자신의 수입을 늘릴 수 있는 가장 확실하고 안전한 방법입니다. 8. 작은 돈을 우습게 여긴다. 작은 돈을 우습게 여기는 태도는 재정적인 어려움을 초래합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는 생각으로 작은 지출을 반복하다 보면 결국 큰 돈이 새어나가게 됩니다. 작은 돈을 아끼는 습관이 모이고 쌓여야 비로소 큰 돈을 만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매일 아끼는 5,000원은 1년이면 약 180만 원이 됩니다. 이 돈을 꾸준히 모아 투자한다면 복리의 마법으로 훨씬 더 큰 자산을 만들 수 있습니다. 사소하게 생각했던 지출들을 점검하고 작은 돈이라도 소중히 여기는 태도를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9. 금융 지식이 없다. 금융 지식의 부족은 재정적인 어려움의 중요한 원인 중 하나입니다. 돈을 모으고 불리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금융 지식을 알아야 합니다. 예금, 적금, 주식, 채권, 펀드 등 다양한 금융 상품의 특징을 이해하고 세금이나 대출 등 금융 시스템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금만 공부해도 자신의 돈을 더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현명한 투자를 통해 자산을 증식시킬 수 있습니다. 금융 문맹은 재정적인 독립을 가로막는 큰 장애물이 될 수 있습니다. 10. 목표 없이 돈을 모은다. 명확한 목표 없이 돈을 모으는 것은 동기부여를 저해하고 결국 실패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냥 돈을 모아야겠다는 막연한 생각만으로는 꾸준한 저축과 절약을 지속하기 어렵습니다. 주택 구입, 노후 자금 마련, 자녀 교육비, 세계 일주 등 구체적인 목표가 있어야 소비를 줄이고 저축할 강력한 동기가 생깁니다. 목표가 명확할수록 돈을 모으는 과정이 더욱 즐거워지고 어려운 순간에도 포기하지 않고 나아갈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열심히 일해도 돈을 못 모으고 점점 가난해지는 사람들의 특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러한 공통점들을 인식하고 개선하려는 노력은 재정적인 자유를 향한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지금 당장 작은 변화부터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요?